사랑의 콜센터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못다 전했던 웃음과 감동, 전율을 아낌없이 선사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CH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25회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5.7%로 25주 연속 목요 예능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TOP6가 그동안 전화 연결로 이어지지 못했던 수많은 콜 가운데 직접 콜을 선정한 후 신청곡을 부르고 노래방 점수 대결을 펼치며 2020 상반기 최우수 사원을 가리는 상반기 결산 특집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상반기 결산 특집에서는 점수에 따라 1등 왕자부터 꼴찌 땅바닥을 선정하는 의자 뺏기 싸움이 벌어졌다. 최종 1등을 차지한 최우수 사원에게는 금일봉과 함께 원하는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정동원은 신청자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연결음을 듣고는 충격에 빠졌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다행히 신청자와 연결돼 신청곡으로 받은 둘째 이모 김다비 주라주라를 귀염뽀짝한 매력으로 열창 100점을 기록했다. 이에 김희재는 100점 주라니까 진짜 100점 나왔다고 감탄했고 MC 김성준은 시작부터 100점이라며 놀라워했다. 100점 비결을 묻자 정동원은 신나는 곡, 최신곡이 잘 나온다. 또 노래할 때 같이 즐겨주면 열기가 마이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MC 붐은 장민호를 이기는 비법은 뭐냐고 장난스럽게 질문했고 정동원은 그냥 부르면 된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장민호는 김영철의 따르릉을 불렀다. 불안한 시작에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장민호는 다시 할게요 물결표 죄송합니다. 키가 안 맞아서 라며 멋쩍어했다. 이에 붐은 따르릉 하는데 음이 3번 바뀌었다 고 농을 던졌다. 두 번째 시도의 노래 음에 적응한 장민호는 따르릉에 맞춰 옛날 오빠의 댄스까지 선보이며 웃음을 안겼다. 하지만 85점을 기록, 크게 아쉬워했다. 이찬원은 앞서 콜센터로 19살 된 손녀가 아프다 라는 사연을 보냈던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찬원은 하루 빨리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다. 힘내셔라 라고 응원했다. 이찬원은 고객의 신청곡 고추를 열창했다. 하지만 76점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어 70점대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며 충격에 휩싸여 웃음을 자아냈다. 뒤이어 출격한 영탁은 고객에게 박상민의 30이면을 요청받았고 진실된 노래로 감동을 안겼다. 영탁은 98점을 받으며 2위를 탈환했다. 장민호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모습으로 폭소를 선사했다. 영탁에 이어 이명웅이 나섰다. 이명웅은 안산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골 다쳐서 수술했는데 아직도 안 나았다 라는 팬의 사연에 영웅이가 호 물결표 라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이명웅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열창했다. 감미로운 음색을 뽐낸 그는 99점으로 2위에 올랐다. 1라운드 최하점이었던 이찬원과 장민호가 탈락한 가운데 2라운드 대결이 진행됐다. 정동원은 YK 헤어진 후회를 선곡해 꼬마 로커로 변신, 멈출 수 없는 흥과 끼를 발산했지만 83점을 얻자 낙담했다. 반면 다음 주자 이명웅은 고한우 아면을 애절한 감성을 선사하며 97점을 받아 1위로 등극했다. 마지막으로 김희재는 최고다 당신으로 매력을 대방출했다. 결과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김희재는 83점으로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사원은 이명웅이었다. 1점 차이로 이명웅이 우승을 차지하자 출연진들은 역시 물결표 얘는 어떻게 해서든 우승을 한다 며 감탄했다. 이명웅은 센터장이 준비한 금메달을 가슴에 달았다. 이명웅은 여러분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반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노력하겠다 며 성원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팬들은 여전히 정동원을 신뢰합니다. 우리 동원 손자님은 환상적인 천재이네요. 하트 모양 느낌표 헨리영아도 너무 멋있고 이 두 사람의 하모니는 정말로 환상적인 커플이 될 것 같아요. 두 천재 가수의 만남이 충격을 주듯 신선했어요.
자유롭게 헨리 형이랑 음악적 교류할 때 동원군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동원군 그렇게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물결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정말 천재가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헨리 가수님도 그동안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울동원군과 그리 비슷한 면이 많아 더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두 천재 음악가 화이팅입니다. 정동원 최고. 어쩜 천재 뮤지션답게 정동원군은 못하는 게 없네요. 두 천재들의 만남 정동원과 헨리의 케미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정동원 화이팅. 음악 천재들이 만났다. 대박. 동원이 역시 어딜 가나 인정을 받는 가수. 대견스럽다. 찐팬으로서 행복하다. 항상 응원할게요. 물결표 정동원. 우주총동원 화이팅. 울삐하기 신났어. 얼굴에 한바구음, 눈빛은 더 초롱초롱.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대였어요. 동원군 헨리 형과 버스킹 기대해봐도 될까요? 헨리 오빠 나 혼자 산다에서 보고 다재다능해서 반했는데 트롯의 맛에도 나오셨네. 이읒 동원인 좋겠다. 음악가 헨리 오빠 뵙게 돼서 히히 친근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아. 동원군 재능은 어디까지 일지 궁금해요. 두 천재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할 때는 두 사람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기분 좋게 봤어요. 트로트가 아닌 처음 접해보는 클래식이라는 장르 때문에 고민을 하던 동원군한테는 헨리 형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항상 건행하기를 응원할게요. 이렇게 단독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고소인의 인터뷰까지 따서 확인을 거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달 11일이었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군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된 사안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박경군이 이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아니 허위사실 유포가 말이 되느냐? 음원 사이트 내 사재기 조작 의혹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기를 냈던 박경군은 뜻밖의 빨간 줄까지 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이 박경군이 이 일로 범죄자까지 돼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취재해봤습니다. 박경군은 대체 왜 벌금형 위기에 처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경군이 거론한 실명입니다. 박경군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브, 장덕철, 송하